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도 저물어 갑니다. 입동이 지난 지가 꽤 됐고 아마 요 며칠 춥다가 조금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시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색다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모든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한 3, 4개월 시련과 고통이 시작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요즘 뭐 옛날하고는 달라서 워낙 난방시설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온이 잘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사무실도 조금 춥습니다. 쌀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난로라는 것을 떼지를 않았는데 아마 오늘 기점으로 해서 머지않아 이제 난로도 조금씩 피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성다영 시인의 너무 작은 숫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숫자 성다영. 도로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 이 풍경은 낯설다. 도로에 돌 무더기가 있다. 이 풍경은 이해된다. 그린벨트로 묶인 산속을 걷는다. 끝으로 도달하며 계속해서 갈라지는 나뭇가지.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 예외가 있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공학자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숫자에 더 작은 숫자를 더한다.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망할 것이다. 한여름 껴안고 걸어가는 연인을 본다. 정말 사랑하나 봐. 네가 말했고 나는 그들이 불행해 보인다는 말 대신 정말 덥겠다.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말하면 너는 묻지. 그런 예측은 쉽다. 다영씨가 웃는다. 역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몸과 닮았다. 나무 컵 받침이 컵에 달라붙고 중력이 컵 받침을 떼어낸다. 물이 끈적인다. 컵의 겉면을 따라 물방울이 아래로 모이는 동안 사람과 사물은 조금씩 낡아간다. 조용한 공간에 금이 생긴다. 자, 이것이 이제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당선된 성다영 씨의 너무 작은 숫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화면 분할을 좀 했습니다. 한 화면에 전체 시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분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뒤에 또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편에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 작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개념을 보면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확정적이고 증명이 되는 그런 세계죠. 근데 이제 제목이 너무 작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제를 하자면 증명되지 않는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우린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로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 있을 수 있죠. 하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풍경은 낯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에 돌무더기가 있다. 이 풍경은 이해가 된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첫 시행입니다. 첫 우리가 이미지고 또 구문이죠. 자, 도로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 이 풍경은 낯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체의 어떤 대상을 놓고 볼 때 온전함 또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물체성이 완전히 드러남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로에 돌무더기가 있다. 이 풍경은 이해된다.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돌들이 뭉쳐지거나 아니면 집단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분할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더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무더기와 돌 하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성다영 씨는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린벨트로 묶인 산속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녹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뭐 산림녹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흔히 할 수도 있고요. 도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한 지역이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인 산속을 걸어가요. 끝으로 도달하며 계속해서 갈라지는 나뭇가지입니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좀 들어가면요. 요즘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쓴 책,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리좀이라고 하는 사유적 기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계속해서 갈라지는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주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는 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속에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것은 어떤 섹터화되고 어떤 집단화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아무리 억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끊임없이 뭐 어떻게 되나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광경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 예외가 있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뿐이다. 자,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체계라고 하는 것,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부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의미, 명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는 문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준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예외가 있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공학자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기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느덧 공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 수치적 개념 또는 그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의미화된 또는 프레임화된 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받아들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작은 숫자에 더 작은 숫자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작은 숫자에 더 작은 숫자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라져가는 것은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이것이 이제 이 시의 화자인 성다영 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이렇게 사라진다, 비유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비유를 대상 또는 사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또는 또 진전을 시켜서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그 비유의 대상은 물질화된 모든 것들입니다. 또는 때로는 뭐 관념, 추상적인 개념도 여기에 비유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은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 사라져가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상은 바로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존재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또는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형성 뭐 이런 것들도 그 대상에는 내포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갔어요. 우리는 수치적 개념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학적 바탕이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는 세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재하고 있는 대상들이 내재하고 있는 세계죠. 그 세계를 옥타비오 바스 같은 경우는 알므로서 우리들에게 현현 또는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발견이 되는 것 또는 우리들에게 발견이 된다 또는 내가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처가 얘기했던 깨달음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강렬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성다영이라는 분이 글쎄요. 연륜이 어느 정도는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박한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한여름 껴안고 걸어가는 연인을 본다. 정말 사랑하나 봐 네가 말했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불행해 보인다는 말 대신 정말 덥겠다. 이제 그만 더웠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하면 너는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들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관념적 세계죠.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적 세계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현실입니다. 기온이 뜨거운 한낮에 두 연인이 껴안고 가는 그 순간은 아마 다른 사랑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 그 세계보다는 현실적으로 체온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기온, 높은 기온이잖아요. 그 기온에 의해서 덥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가 이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자 역시도 이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너무나 많이 천착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말하면 너는 웃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착은 쉽다. 다영씨가 웃는다. 역사는 내사 상태에 빠진 몸과 닮았다. 자, 우리는 역사는 반복한다 또는 발전한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진보적이다 또는 반복한다, 아니면 역사는 진보도 반복도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화자는 역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몸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고 있는 역사란 낡은 또는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는 명징함, 이런 것들로 좀 증명이 되거나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역사 또는 세상 또는 삶,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컵 받침이 컵에 달라붙고 중력이 컵 받침을 떼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컵 받침이 컵에 달라붙고 중력이 컵 받침을 떼어낸다.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하고 뭔가를 추구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또는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물이 끈적인다. 컵의 겉면을 따라 물방울이 아래로 모이는 동안 사람과 사물은 조금씩 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었던 부분들이 바로 성다영 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묻어난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끈적인다. 컵의 겉면을 따라 물방울이 아래로 모이는 동안 사람과 사물은 조금씩 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물이 낡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우리가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 모든 사라져가는 대상 또는 대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원형성 또는 존재, 이런 것들이 낡은 것이 되거나 변화하게 되고, 또는 아까 돌무더기처럼 해체가 되거나 분해가 된다면 뭐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용한 공간에 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은 바로 사람과 사물이 조금씩 낡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이 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가 느꼈을 테고요. 앞으로도 계속 느껴갈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나는 그 대상 속에서 또는 대상과 어떤 접점에서 지금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의 화자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 우리가 명사화되거나 이름이 부여돼서 부여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존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꽤 깊이 있게 천착한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문청들은 다 도전을 준비하시고, 또 가슴을 설레고, 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한번 마음껏 이렇게 뽐내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오늘 경향신문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성다영 씨의 너무 작은 숫자도 한 번 정도 태고를 하고 계시면서 참고로 여러분들 시작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실크로드의 최경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